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많이 떠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변형하여 장황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소문에 따르면 그곳에는 오랫동안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폐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폐가는 주민들 사이에서 귀신의 집이라고 불리며 오랜 세월 동안 기피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유인즉슨 그 집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알 수 없는 기묘한 경험을 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대학생 동아리 모임이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역 전설과 문화를 조사하러 온 인류학 전공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용감한 성격이 지은과 그녀의 친구들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그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불현듯 그곳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폐가 지기 전 그 폐가를 직접 탐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어귀에 자리한 그 오래된 집은 이미 긴 세월의 흔적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곳곳에는 덩굴이 뒤엉켜 있고 오래되어 부서진 담장은 스산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겁에 질리고 긴장된 표정으로 집 앞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침착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손전등 기능을 켜고 먼저 앞장서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폐가 내부는 더욱 으스스했습니다. 거미줄과 먼지가 가득한 실내는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소리를 낮추고 조용히 집안을 이리저리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지은의 손전등 빛에 비춰진 벽난로에 빛바랜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핏 보아도 평범한 가족 사진 같았지만 지은은 이상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바닥판 사이에서 바람이 새어나오는 듯한 음산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의 출처를 찾기 위해 학생들은 바닥을 이리저리 살폈고 그중 한 명이 운 좋게 어두운 바닥 틈 사이로 작은 문 손잡이를 발견했습니다.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한 후 그들은 그 문을 열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을 열자 지하실로 이어지는 어두운 계단이 드러났습니다. 긴장감은 최고조로 달했지만 학생들은 모험심에 의해 한바람 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예상보다 넓었고 벽 한쪽에는 낮고 녹슨 철제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놓인 오래돼 보이는 인형 하나가 그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인형은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눈동자는 금방이라도 무언가 말할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은 주변을 조심히 살피던 중 갑자기 인형이 떨어지며 강하게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에 놀랐습니다. 인형의 몸이 바닥에 닿으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순간 집안의 전등이 스스로 깜빡이며 불규칙하게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고요했던 집안은 이제 알 수 없는 저주에라도 걸린 듯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고 마을 주민들은 그들이 헐레벌떡 뛰어나오는 장면을 놀란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폐가에 대한 오싹한 소문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누구도 정확히 그 지하실의 정체나 인형의 비밀을 풀지 못한 채 그곳은 미스터리로 남아 마을의 금단의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학생들은 다시는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전하지 않았지만 그 경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공포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 그들은 알 수 없는 불길한 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항상 같은 폐가와 인형이 등장하는 그 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악몽은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그저 단순한 현상으로 치부하고 싶어 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그 집에 얽힌 저주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두려움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상한 게시글을 발견했다. 제목은 절대로 클릭하지 마시오 였다. 호기심이 많은 나로서는 이런 경고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클릭해버렸다. 게시물에는 어떤 낡은 저택 사진과 함께 이 집을 방문하는 사람은 절대 돌아오지 못한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댓글에는 해당 집에 얽힌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다. 많은 사용자가 그 집을 찾아갔다가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실종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집안에서 들린다는 이상한 소문에 대해 폭로하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집안 깊숙이 들어가자마자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갑자기 귀가 멍해지더니
누군가 귓가에 속삭이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또 다른 이는 집에서 나가려고 문을 열었지만 문 밖의 세상은 전혀 다른 공간으로 변해 있었고 아무리 나가려고 해도 그 집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점점 더 무서워졌지만 한편으로는 그 집을 직접 가보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평소에 호러 영화를 즐겨보며 담력을 키워온 나는 이런 이야기에 쉽게 겁먹지 않기로 스스로 다짐했다. 결국 나는 친구 2명과 함께 이야기해 등장한 그 낡은 저택을 방문하기로 했다. 집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길을 따라가며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고 저택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기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우리는 용기를 내서 집 앞에 섰고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다. 문은 낡아 보였고 우리 손길에 삐걱 소리를 내며 쉽게 열렸다. 들어가자마자 내부는 온통 먼지로 가득 찼으며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기묘한 글귀들이 적혀 있었다. 온도는 이상하게도 급격히 떨어졌고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한 친구는 불길한 느낌이 든다며 나가자고 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온 이상 끝까지 확인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거실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한 대 놓여 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갑자기 피아노에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연주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 중 한 명이 다급히 그 소리를 막으려고 피아노 건반 뚜껑을 닫아보았으나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공포가 우리를 엄습하면서 우리는 뛰쳐나가려 했으나 현관문은 처음에 우리가 들어왔던 모습과 다르게 보였다. 문은 외부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다른 방으로 이어지는 문처럼 변해 있었다. 친구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열어보려 했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른 출구를 찾기 위해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자 갑자기 양쪽 벽에서 다가붙어오는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고 곧이어 귓가에 이상한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다. 어서 가. 여기서 나가. 익숙하지만 공포스러운 목소리였다. 우리는 쫓기듯 내부를 더 샅샅이 뒤지며 그 속삭임을 떨쳐버리려 했지만 그런 소리들만 점점 더 커졌다. 계단을 따라 위층으로 올라가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그곳에는 더 소름 끼치는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 낡은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 초가 켜져 있었다. 초 옆에는 그동안 실종되었던 사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마지막으로 본 모습 그대로 담고 있었다. 다른 한쪽 벽에는 기괴한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그 그림 속 인물들이 마치 우리를 지켜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우리는 두렵고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서둘러 그곳을 벗어나려 노력했지만 전혀 방법이 없었다. 결국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그 복도는 끝도 없이 이어졌고 우리와 집의 끝이 존재하지 않는 것만 같았다. 발걸음을 옮길수록 익숙한 사람들의 목소리와 웃음소리, 울음소리까지 들려왔다. 그것들은 모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과 연결된 것들 같았다. 그제야 우리는 깨달았다. 이 집은 우리 각자의 두려움과 기억, 그리고 후회들을 마주하게 만드는 미지의 공간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에도 인터넷에서 새로운 글로 올라오고 있을 것이다. 이야기 속 저택은 여전히 누군가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안으로 불러들이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중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다. 목적지는 강원도의 어느 외딴 산골 마을로 오랜 역사를 가진 폐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이끌려갔다.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라 우리는 설렘 반, 두려움 반의 마음으로 그곳에 도착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조금 묘했다. 하늘은 맑고 바람도 시원했지만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오싹함이 피어올랐다. 마을 사람들의 눈은 경계심으로 가득 찬 듯했고 우리는 그저 여행자로서의 호기심을 따라 폐교를 찾으러 갔다. 폐교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중턱에 위치해 있었다. 길은 험난했고 숲은 빽빽한 나무들 사이에서 길을 잃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폐교 건물을 찾았다. 그곳은 오랜 세월 방치된 듯 창문은 깨져 있었고 건물 외벽에는 덩굴이 가득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폐교를 둘러보았다. 시간의 흔적 때문일까? 건물 안은 수십 년 전에 멈춘 듯한 시간이 느껴졌다. 우리는 옛날 교실을 지나가며 낡은 책상과 의자를 만져보고 교무실로 보이는 곳도 둘러보았다. 그곳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이들과 교사들의 얼굴은 뭔가 흐릿하게 보였고
눈동자는 전부 희게 변색되어 있었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화장실이 급하다며 잠시 너머로 사라졌다. 조금 기다린 후 나머지 친구들은 그를 찾으러 나서게 되었고 나머지 몇 명은 귀신이 나올 것만 같은 강당을 둘러보기로 했다. 강당은 더욱 음산했다. 낡은 무대 위에 서서 빈 관중석을 내려다보니 내 발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마치 누군가 마루 밑에서 두드리는 소리였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져 서둘러 친구들을 찾으러 나왔다. 정신이 없는 동안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있었다. 해는 서서히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고 어둠이 서서히 밀려들고 있었다. 우리 모두는 친구를 찾는데 점점 불안해졌고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보았지만 전파가 잡히지 않았다. 그제야 서로의 의견을 모아 폐교를 나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자고 했다. 폐교를 벗어나 마을에 도착했을 때 어둠은 이미 짙게 깔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을의 젊은 청년 한 명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실종된 친구를 찾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다. 그가 대답하길 그 친구는 돌아올 수도 어쩌면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그의 모호한 말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이어서 말을 이었다. 그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어요. 이 마을의 옛날 아이들은 그 폐교로 등교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중 몇 명이 사라졌고 모든 것이 멈췄어요. 이후 그곳에서는 누구도 무사히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죠. 우리는 마을 청년과 함께 폐교로 돌아가기로 했다.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의심과 공포에 사로잡혔다. 밤이 되니 더 이상 구별되지 않는 길 위에서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한 아이가 서 있었다. 앳된 얼굴에 웃음을 띤 채 서 있는 그 아이가 말했다. 형, 나 지금 내려가려고. 그 아이가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친구가 말없이 우리 앞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마치 혼이 나간 사람처럼 무심한 얼굴로 다가왔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가 그 아이의 모습에서 점차 변화되었음을 깨달았다. 마을로 내려오는 길, 그는 아무 말 없이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우리 모두는 어떤 이상한 기운이 그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을로 돌아온 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우리는 서울로 돌아갔고 친구도 마치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사건부터 이상한 일들이 자꾸만 내 주위를 맴돌았다. 집에 혼자 있을 때면 자꾸 귀가에 소근대는 소리가 들려오고 거울을 보면 다른 얼굴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결국 나는 그 마을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폐교의 강당에서 결판을 보기로 마음먹었다. 눈을 감고 귀를 열어 그들로부터 진실을 듣고자 했다. 그리고 그때 오랫동안 기다려온 듯한 속삭임이 나를 감싸기 시작했다. 우리는 여기 떠돌고 있어. 나갈 수 없어. 하지만 너희는 나갈 수 있었어. 그러니 함께해줘. 목소리는 흐려졌다. 다시 눈을 떴을 때 폐교의 창문으로 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나는 홀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오랫동안 무언가를 잊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나는 그날의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무리 떠올리려 해도 생생하게 기억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꾸준히 내 삶에 스며들어 혼자가 아닐 때조차도 고독하게 만들었다. 언젠가 그날의 기억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언젠가 다시 그 목소리를 들리는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까? 우리 모두는 살아가며 때때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곤 한다. 그리고 그 일들은 때로 공포가 아니더라도 우리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삶의 일부가 된다.